오늘은 C 언어를 정복하는데 세 개의 허들이 있는데요. 하나는 이제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함수, 좀 어려웠죠? 계속 이 함수 부분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또 배열을 배웠죠. 그래서 배열이라는 것은 어떤 변수들이 그쵸, 같은 타입의 데이터 변수들을 상당한 크기의 양으로 환원할 수 있는 변수. 그래서 우리가 배열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앞으로 또 계속 지난 시간까지 했지만 반복해서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제 포인터인데요. 오늘은 이 세 번째 허들인 포인터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교과서로는 이제 9장이고요. 그래서 포인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포인터를 공부하기 위해서 한 번 더 리소스 파일을 만들어 놓고, 여러분 프로젝트를 이제 만들었으니까 기존에 늘 하듯이 첫 번째 프로그램을 예제를 들도록 하죠. 그래서 우리가 포인터 변수를 하기 전에 지난번에 우리가 첫 시간인가에 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걸 했냐면 이제 어떤 주소 연산사를 써가지고 어떤 메모리 공간을 한번 하는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거를 일단 프로그램부터 짜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리 변수라는 것은 일종의 메모리 공간이라고 했죠, 제가. 그래서 일단 변수를 하나 선언해 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걸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항상 늘 기본인 거고. 자, 어떤 변수 A를 하나 선언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트형으로 선언할 때 변수는 항상 변수 이름과 변수의 타입, 데이터 타입, 그리고 변수명은 항상 영문이나 영문 끝에 숫자 또는 기호는 언더바 이런 거 쓴다 그랬죠. 이걸 우리가 변수 이름을 잘 지정할 때는 우리가 상당히 이름을 의미 있게 지정하는 게 좋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ABC 하는 것보다는 사실은 어떻게 지정하는 게 좋습니까? 네, 뭐 그렇죠. 아이디라든가 네임이라든가 데이 이렇게 의미 있는 데이터, 그 데이터가 지정하고자 하는 공간에 맞게끔 이제 선언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변수라는 것은 데이터를 넣고 꺼내 쓰는 일종의 이제 공간인데요. 변수 이름은 이제 메모리 공간을 식별하는 게 이름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오늘 변수를 선언하는가 동시에 이제 메모리 공간에 어떤 것이 할당이 되는데 그 메모리 공간을 우리가 한번 찍어보죠. 프린트 F 해가지고 우리 첫 시간에 여러분 기억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퍼센트 뭐 예를 들면 퍼센트 P라는 문자 변환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그래서 일단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네, A라는 거의 메모리 공간이 어떻게 확정된다 그러면 퍼센트 %A 이렇게 큰 따옴표가 빠졌죠. 이렇게 해가지고 네, 요거를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요 우리가 %라 그래가지고 이거는 주소 연산자라고 합니다. 주소 연산자는 어떤 뜻이냐면 어떤 메모리 변수의 메모리 공간 주소를 우리가 알아내는 연산자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리고 %P라는 거는 일종의 문자 변환 중에 하나인데 어떤 걸 문자를 변환해 주냐면 네, 그 메모리 공간 주소를 16비트로 알죠? 16진수로 16비트가 아니죠. 16진수로 메모리 주소를 변환해주는 변환 문자입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실행해보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보고 네, 그리고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좀 느리네요. 처음엔만 좀 느린 것 같아요. 조금만 기다려보죠. 그래서 너무 많이 느리죠?
그렇죠. 성공했죠. 이렇게 해놓고 컨트롤 F5로 실행해 보면 자, 이런 숫자가 나옵니다. 0036F890. 이게 이제 16진수로 8자리, 16진수 8자리로 실제 변수 A가 선언과 동시에 메모리 할당이 들어가는데 메모리 할당은 누가 하느냐? 시스템이 합니다. 이게 우리 C원에서의 시스템은 OS가 되겠죠. 윈도우가 어떤 자기 메모리 공간 중에서 이 공간을 변수 A에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거를 뭐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해 볼까요? 그래서 예를 들면 변수를 하나 더 선언해 보자. int b를 선언해 주게 되면 네. 뭐 그렇게 해도 되고 뭐 아니면 뭐 c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란히 선언해도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a, b, c를 다 한번 네. 요건 b라고 하고 그럼 순서대로 할까요? 이렇게 하고 여기도 C를 선언해 주는 걸로 A, B, C를 다 어떻게 활동됐는가를 볼 수도 있죠. 이렇게 해서 %B 네, %C 이렇게 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실행해 본다면 에러가 없고 네. 그죠. 왜 하나밖에 안 됐을까요? 그쵸? 이게 여러 개가 있어야 되니까 퍼센트 잠깐 띄고 할까요? 네, 퍼센트 %P 아니면 그래도 되거든요. 퍼센트 한 줄에다 쓰는 걸로 이렇게 한 칸 띄고 퍼센트 %P 이렇게 해주게 되면 세 개의 변수 A, B, C의 각각의 할당된 메모리 주소를 출력해봐라 이런 명령문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면 F7, 52, F7, D8, F52, F7CC, 52, F7C20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또 여기서 하나 확인해 볼 곳은 뭐냐면 여기서 잘 보시면 D8과 CC 그쵸?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D8과 F7C0 이것들이 왜 이런 식으로 조금 배열이 어떻게 되는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좀 따질 필요가 없어요. 적당한 공간에 이렇게 메모리들이 할당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엔 배열을 한번 선언해 보죠. 배열도 네, 어떤 뭐 D라는 뭐 변수를 뭐 10개를 우리가 배열을 선언했다고 쳐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메모리가 어떻게 할당됐을까? 요거를 복사를 해서 네, 뭐 예를 들면 네, 뭐 아니면 그렇죠. 포문을 사용해서 아예 다 출력을 해보죠. 그래서 int 네, 아니면 0부터 뭐한 5개만 해볼까요? 네, 이렇게 해서 i 플러스 이렇게 해서 네, 퍼센트 %p 그쵸. 요거는 뭐 매번 줄을 바꾸는 걸로 하고 그리고 %, 네, 그리고 D에 I 이렇게 해주면 D0부터 D4까지 지정된 할당된 메모리 주소 값들을 화면에 출력해봐라 이런 명령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빌드를 해보고 네, 제 컴퓨터가 오늘 상태가 안 좋습니다. 원래 뭐 이 정도 가지고는 금방금방 나와야 되는데 네, 실행해보면 네, 요 D0부터 D4까지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요때 변수 A, B, C에는 좀 무작위적으로 얘가 배열되는 느낌을 받았는데 여기서는 말이죠. 24, 28, 2C, 30, 34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4개씩 차이가 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8에서 C까지는 4개입니다. 8, A, B, C 그죠?
그럼 C부터 0까지도 4개죠. D, E, F, 0. 그렇죠. 그 얘기는 뭐냐면, 인트형이 보통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32비트. 인트는 32비트 정수형이에요. 그쵸. 인트는. 그러니까 32비트 정수형은 또 4바이트라고 볼 수가 있죠. 4바이트. 그래서 메모리 공간은요, 8비트, 1바이트를 사이즈로 해서 주소가 하나하나 할당이 됩니다. 메모리는 그렇게 그냥 정의해 놓은 거예요. 옛날부터. 왜 그렇게 했나? 옛날에는 8비트 시대였기 때문에, 지금은 뭐 64비트 시대죠. 그러니까 8비트 시대였기 때문에 메모리 공간을 8비트에 하나씩 주소를 배열하다 보니 그 관습이 아직도 남아 있어 가지고, 이 인트형은 이렇게 16비트, 32비트로 해서 4개씩 이렇게 공간이 정의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번에 이런 걸 한번 해보죠. 실은 이제 배열 변수의 이름 자체가 그 주소를 나타내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앰퍼센드를 따로 안 붙이고도 우리가 출력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봐봐요. F, P, 슬래시 N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D만 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리 답을 알려드리죠. 배열 변수명은 바로 그 배열 변수 첫 번째 요소의 주소지를 나타냅니다.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어요. 그게 또 무슨 말인지 또 한번 확인해 보죠. 일단 실행해보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좀 빨라졌네요. 그래서 실행해보면 같죠? 네 번째 값은 뭡니까? 00FDE4 요것이 어디죠? 네, 첫 번째 우리가 D0 값하고 같죠? 그러니까 요것은 배열변수명 자체는 주소지 연산자를 안 써도 주소값을 저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이용해서 다양한 우리가 예제를 해볼 수가 있으니까 요것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네. 그리고 이제 또 다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결국은 이제 변수의 지역성인데요. 변수의 지역성이라는 건 뭐냐면 변수는 선언과 동시에 생성되고 선언된 공간, 그 할당된 공간이라고 하죠. 할당된 공간이 선언된 공간 안에서만 유효합니다. 그걸 이제 로컬 베리어블 지역성이라고 하는데 다른 공간에서 선언된 변수는 이름이 같다 하더라도 전혀 다른 변수인 거죠. 그거를 한번 확인해보는 프로그램을 짜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같은 이름으로 변수의 지역성을 확인해 본다고 해서 지역성을 붙이고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그냥 애드라는 함수가 하나 있다고 칩시다. 애드라는 함수가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 안에서 변수를 똑같이 A, B를 선언하고 그리고 여기서 똑같이 A, B, C 요거 그대로 복사하죠. A, B, C를 선언하고 이 자리에다가 복사를 하고 ABC를 선언하는 걸 합시다. 그러니까 add라는 함수 내에서 어떤 변수 ABC를 선언했다고 치고요. 그대로 그 변수에 할당된 주소들을 한번 출력해 본다고 치고 메인 함수에서도 ABC를 똑같이 선언을 했어요. 이런 거 지우도록 하겠어요. 선언하고 똑같이 그 할당된 주소 값을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역시 같은 이름이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정리해 준 다음에 이것도 일단 필요 없고 자 이렇게 짜봤어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해봅시다. 그리고 저 add 함수를 실행해야
되게 함수가 만들어진다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메인 함수는 시스템이 자동으로 호출을 하지만 add 함수는 만들어놔도 얘가 실행을 안 해주면은 add 함수가 실행이 안 되겠죠. 그래서 add 함수를 실행하는 거를 추가를 해서 이것을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죠. 네. Control F5 한번 안 되죠. 지금 하듯이 기존 항목을 추가를 해보겠죠. 항목 추가해주고, 네. 그리고 이거는 제거 해주고, 네,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버그. 네, 실패? 왜 실패가 나왔죠? 왜 실패가 나왔을까요? 네, int 하면은 리턴을 넣어줘야 되는데 그냥 보이드로 선언할 거 그랬군요. 네, 함수에서 배운 거니까. 아니면 리턴 제로를 하든가 아무거나 해야 되는데 이렇게 선언해서 다시 디버그. 네. 네, 성공했죠? 실행해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네. 네. 자, 첫 번째 실행된 거는 메인 함수에서 선언된 ABC의 주소지들이고요. 두 번째 실행된 것은 add 함수를 호출하면서 add 함수 내에서 호출한 ABC의 주소지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하드웨어적으로 주소지가 다른 걸로 확인해 보니까 이 ABC와 이 ABC는 완전히 이름만 같을 뿐이지 동명이인 함수가 되는 거예요. 동명이인 함수. 우리도 이름이 같지만 쟤랑 나랑 다른 이름이 같다고 하여 같은 인간이 아닌 것처럼 여기서도 변수가 메인 함수 내에서 선언된 ABC와 add 함수 내에서 선언된 ABC가 서로 영역이 다른 거예요. 메인 함수의 영역은 중괄호 시작해서 중괄호 끝까지의 영역이고 add 함수의 영역은 중괄호 시작해서 중괄호 끝까지의 영역이잖아요. 그러니까 add 함수에서 선언된 ABC는 요 영역 내에서만 유효한 거고 또 메인 함수에서 선언된 ABC는 요 영역에서만 유효한 것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함수의 지역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개의 서로 다른 변수 이름만 같지만 우리가 서로 통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 값들을 여기서 ABC를 초기화해서 A는 만약에 1로 초기하고 B를 뭐 2로 초기하고 C를 3으로 초기화한다고 치고 실제 변수 값들을 한번 출력해 봅시다.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출력하면 되죠? 이걸 복사해서 해볼까요? 네, 복사해서 여기다 놓고 값들을 출력하려면 D로 바꿔주고요. 데이터 뜻이 아니고 데시멀의 뜻이죠. 십진수 D도 D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 앰퍼센트는 다 없애야 되겠죠. 주소지를 출력해라는 뜻이니까 여기서는 앰퍼센트를 다 빼주면 실제 ABC에 저장된 값을 출력하는 거고 여기서 또 복사해서 네. 이렇게 컨트롤 V 해주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도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시 디버그, 솔루션 빌드 이렇게 해주게 되면 네. 초기화되지는 않았다고 하지만 어쨌든 실행해 보면 네. 첫 번째 1, 2, 3에서 1, 2, 3이 찍혔고요. 여기에 할당된 변수를 찍었는데 이 초기화되지 않은 값을 출력하는 것을 얘는 조금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하지만 무시를 눌러보겠습니다. 무시를 눌러보면 두 번째로 또 띵 하네요. 계속 무시를 해보겠습니다. 왜 세 번 정도 하면 네 이렇게 나오죠. 왜 세 번 그랬을까? 여기서 한 번 경고, 여기 두 번째 경고, 세 번째 경고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왜 초기화되지 않은 값을 출력했냐? 여기서 출력하고 세 번 다 무시를 했더니 이상한 값을 찍혔어요. 제가 지금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고자 하는 건 뭡니까? 메인 함수에서 1, 2, 3이라고 초기화를 시켰는데 여기서는 제대로 ABC가 출력이 됐고 여기서는 네, 값이 넘어가질 않은 거예요. 왜? 이 ABC는 완전히 새로운 영역에서의 ABC로 선언됐기 때문에 여기서는 뭔가 또 다른 ABC인 거죠. 그러니까 마치 평행 우주처럼
메인이라는 우주에서 존재하는 ABC와 add라는 우주에서 존재하는 ABC는 이름만 같을 뿐이지 서로 완전히 다른 운명을 삶을 사는 것처럼 그게 좀 비유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것은 완전히 다른 거다. 그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변수의 사용 공간을 벗어나더라도 변수에 저장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거 어떻게 하면 되느냐? 그것은 바로 변수의 주소값을 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오늘의 포인트인데요. 변수의 주소값을 넘겨준다? 어떻게 넘겨주느냐? 그렇죠. 예를 들면 주소값을 넘겨주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오늘부터 공부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포인터 변수라고 하는데, 이 포인터 변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완전히 값이 다르더라도 물론 저기 밸류로 선언해서 넘겨주게 되면 그쵸, 값을 갖다가 읽어낼 수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그러니까 우리가 밸류로 넘겨준다, 포인트로 넘겨준다, 이제 이런 말들을 여러분들이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 이런 말을 쓰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값을 A, B, C에 넘겨주는 방법은 이렇게 값을 넘겨주는 경우, value를 넘겨줄 때는 이렇게 변수 값을 직접 밸류 값을 넘겨주고 받을 때 이 자리에서 네, int a, int b 그렇죠. 이렇게 받는 방법은 있어요. 함수에서 그래 배웠습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를 중복이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지역변수 선하지 않고 이렇게 되면은 변수를 이제 받아오는 건데 얘를 int a, b, c를 받아오는데 얘는 메인 함수에서 add 함수로만 넘어가는 변수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무슨 뜻인지 이 방향으로만 가능하다. 이 방향으로만 값이 넘겨받을 수 있어요. 네. 요것도 여러분이 아직은 제가 지난 함수 시간에 이거를 안 가르쳐 드렸는데요. 이거 C죠? 이거를 그때 함수를 배우기도 힘든데 지역 변수의 개념을 설명하면 여러분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지금 설명하는 겁니다. 일단 이렇게 해놓고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보죠. Ctrl F5. 네, 이렇게 실행해 보면 네, 잘 보십시오. 전달이 됐죠. 자, 메인 함수에서 1, 2, 3이 add 함수에서 1, 2, 3으로 전달이 됐는데 주소지를 보니까 달라요. 주소지는 다른데 전달은 됐어요. 그건 이게 뭐냐면 복사가 된 겁니다. int abc에 있는 값이 메일로 복사가 된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복사가 됐는데 여기서 C 값만 바꿨다고 칩시다. C를 뭐 4로 바꿨어요. 원래 메인 함수에서 3으로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러니까 add에서 바꿔진 C 값이 여기서 복사가 돼가지고 ABC로 전달은 됐는데 여기서 C 값을 바꿨다고 하여 다시 원래의 우주 메인 함수가 원래의 우주라고 치면 여기서 C 값이 바뀌었을까요? 그러면은 얘를 중간에 이렇게 순서를 바꿔서 그쵸 그쵸 이렇게 해보는 거죠. 그러면 초기화로 1, 2, 3으로 해놓고 add 함수를 실행해서 C 값을 바꿨는지를 확인해 보는 거죠. 그리고 한번 출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은 뭘까요? 네, 메인 함수가 add 함수가 먼저 실행이 됐죠. add 함수가 먼저 실행이 됐으니까 1, 2는 복사가 됐어요. 1, 2는 복사가 되고 3도 복사가 됐어요. 하지만 add 함수가 실행되면서 4로 바뀌었기 때문에 여기서 C는 4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1, 2, 4로 쭉 출력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메인 함수에서 1, 2, 3을 출력해 봐야하는데 요 ABC는 요때 ABC거든요. 그러니까 1, 2, 3을 출력할 겁니다. 1, 2, 4, 1, 2, 3이 출력돼요. 그 다음에 해당 주소지는 또 각각의 주소지를 출력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성공했고 그렇죠.
1, 2, 4는 요 add 함수에서 출력이 된 거고 1, 2, 3은 네, 메인 함수에서 출력이 된 거죠. 그 전달은 메인에서 add로 전달은 되지만 반대로 여기서의 4는 네, 여기서 4가 C가 그쵸. add 함수에서 메인 함수로 전달은 안 됩니다. 이런 방향성, 이런 역방향으로는 같이 전달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종속성이라고 그러죠. 메인 함수를 호출할 때 요 가로 안에 call by value, ABC를 여기 있는 메인 함수에 있는 호출한 쪽에서 전달은 해줄 수 있어도 지금 전달을 받는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값을 바꿨다 하여 일로 전달은 안 된다는 거죠. 전달하는 방법이 있긴 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이 C 값을 리턴해 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변수를 하나 더 리턴을 하기 위해서 변수를 어떻게 전달해 주냐면 return C 하고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return 네, C 이렇게 전달해 주고 그 다음에 이게 리턴이 들어가려면 여기가 int로 바뀌어야 되겠죠. 이렇게 전달해 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얘를 네, C는 리턴된 변수를 C로 바꿔라 하고 해주면 전달이 됩니다. 이거를 사실은 C 언어를 배울 때, 함수를 배울 때 우리가 딱 설명을 하면 좋은데 이 개념을 지난번에는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안 가르쳐 드렸어요. 오늘은 그것까지 설명합니다. 그래서 이 지역성, 함수 간의 값을 어떻게 전달하는가 이걸 알아내기 위해서 해주고 네, 놀랐지 않습니까? C가 바뀌었죠. 네. 이거는 함수의 지역성이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문제는 또 하나의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래? 그러면은, B도 바꾸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B도. 그럼 뭐 B도 여기서 뭐 5로 바꿨고, 네. A도 뭐 6으로 바꿨다. 이렇게 치면, 나머지 A, B, C 이렇게 해주면, A, B, C 값이 예를 들면 이게 가능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C 언어에서 A, B, C 이렇게 이 바뀐 값을 다 전달해 주면 받을 때에도 뭐 A, B, C로 이렇게 받으면 네. 근데 이게 안 돼요. 결국은 안 됩니다. 이게 그 사례로 A, B, C를 이렇게 받으면 좋겠죠. 만약에 제가 C 언어를 새로 개발한다면 이게 가능하도록 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C 언어에서는 현재 안 됩니다. 불가능하다. 단 하나만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만. 리턴을 A로 한다든가 B로 한다든가 C로 한다든가 하나만 받을 수 있어요. 그게 지금 이제 함수에서 리턴을 이용해서 값을 전달받는 유일한 방법인데 네, add에서 메인으로 전달하는 유일한 방법인데 리턴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된다. 그럼 묶어서 보내면 될 거 아니야. 묶어서 보내면 돼요. 뭐 구조체라는 걸 아직부터 배우게 되면은 묶어서 보낼 수는 있어도 단일 변수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반항으로 전달이 가능하다. 그런데 단점이 네, 하나의 변수만 허용한다. 그게 요즘 문제가 있죠. 그럼 ABC를 물론 구조체로 하게 되면 구조체 변수라는 것도 하나의 변수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그 방법보다는 어떤 방법으로 이것을 또 실행할 건가 하는 것을 제가 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시간에는 우선 지역 변수의 한계, 지역 변수가 함수 간에 어떤 식으로 값을 전달하는가, 역으로 전달하는가 이런 관계를 알아보았습니다. 잠시 쉬죠. 네, 그러면 또 이렇게 한번 바꿔보자. 이것도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네,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가지고 어떻게 저장하죠? 다른 이름으로 네, 어떻게 저장합니까? 갑자기 생각이 안 나요? 네, 갑자기 저도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그래서 EX13-3으로 해서 네, 이번엔 포인터란 무엇인가 이걸 한번 일단 포인터를 설명하고 한번
이 포인터를 이용해서 함수 간의 값을 전달하는 방법을 한번 공부하도록 합시다. 자, 포인터. 아까 그 주소를 이제 요건 잠시 또 이따 공부하기로 한 거니까 요거는 잠깐 넘어가고요. 네, 요것만 생각해 봅시다. 포인터 변수인데 어떤 변수를 A, B, C를 선언하고 아까처럼 %를 붙여가지고 그 변수가 저장된 주소값들을 알아내는데요. 그것을 포인터 변수로 선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주소값을 저장하는 것을 우리는 포인터라고 하는데 어떻게 선언해 주냐면 이런 식으로 선언해 줄 수 있습니다. int 뭐 네, 이제 새로운 걸 배웁니다. 우리가 변수명에는 이 특수문자를 못 쓴다고 그랬는데 포인터 변수만 허용합니다. 스타를 쓸 수 있어요. A, 네, 이런 식으로 A가 위에서 변수명으로 썼기 때문에 우리 포인터 변수를 PA 이렇게 씁시다. 네, 그렇게 되면 그쵸, 이걸 당분간 빼지고 네, PA 값을 우리는 뭐 예를 들면 네, PA는 포인터 변수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PA는 네, 포인터가 되고 정확하게 PA는 포인터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떤 인트형 주소 공간을 인트형 메모리 공간의 주소 값을 저장하는 변수가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이제 PA 값을 우리가 값을 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PA를 네, 아까처럼 %% 주소를 써가지고 이렇게 써주면 네, 이제는 PA는 포인터이기 때문에 그렇죠. A의 변수 그렇죠. 변수 A의 주소값을 네, 그다음에 PA에 저장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네, PA는 뭐라고요? 포인터 변수고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A는 일반 변수예요. %를 붙이면 주소값이 나온다 그랬죠? 그걸 PA에 전달합니다. 그럼 여기를 PA를 바꿔보고 해도 결과는 마찬가지가 나와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왜 이럽니까? 네, 실행해보죠. 역시 오른 버튼 추가해서 이그젝트 표를 3-3을 추가해주고 그 다음에 이거는 제거 그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거 해주고 에러가 없어야 되겠죠. 그래서 실행해보면 에러가 빨빨빨 나와라. 네, 성공했고 그 다음에 컨트롤 F5 실행해보면 결과는 같이 나와야 됩니다. 자, 1, 2, 3 초기화 됐고 F23 FFIC FF10 04 이렇게 나왔죠. 같은 겁니다. 여기가 %A를 직접 치거나 그 상수 주소값을 치거나 아니면 %A를 PA로 저장해서 PA를 출력하거나 똑같은 거죠. 그렇지만 PA는 이 순간에는 네, 변수로 쓸 수가 있는 거죠. 변수로. 이거는 어떻게 보면 주소값을 상수로 쓸 수가 우리가 주소값을 알아낼 수는 있어도 이것은 상수에 해당되는 거죠. 상수. 우리가 이 값을 바꿀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변수를 쓰는 순간 사실 바꿀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포인터도 함부로 바꿨다가는 큰일 나기 때문에. 하지만 이 PA 값을 A의 함수로 이거는 가능하죠. 예를 들면 PA 값이 네, PA 뭐 %, B 이런 건 가능하죠. 뭐 그렇죠. 그러면 네, 여기를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한번 실행해 보죠. 변수로 썼기 때문에 값을 바꾸는 게 가능한데 임의로 우리가 쓸 수는 없어요. 여기를 임의로 쓸 수는 없다. 그렇죠. 값이 같아야 되겠죠. F08, F08 같죠. 예, 그러니까
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네, 포인터 변수의 값은 우리가 임의로 지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는 어떻게 하면 가능하다? 오로지 n% 연산자만을 네, 사용하여 실제 변수의 네, 저장 할당 공간을 주소만 우리가 값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함부로 우리가 뭐 여기 그냥 여기 이렇게 그냥 16진수 값이 나왔다고 하여 그럼 내가 뭐 예를 들면 00 뭐 3D 뭐 A707 자리에다가 저장해 놓고 막 출력하면은 큰일 나요. 왜 그러냐면 메모리라는 거는 데이터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코드도 들어가기 때문에 코드는 소스 영역이기 때문에 거기가 막 값이 바뀌거나 그러면 막 프로그램이 깨지고 뭐 응용 프로그램만 깨지는 게 아니라 막 시스템 프로그램까지 운영 체제까지 다 흔들려 버리기 때문에 그건 허용하지 않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포인터 변수를 만약에 여러 개 쓸 수도 있죠. 그쵸? 스타, 뭐, P를 안 붙여도 됩니다. 그러나 이거는 불가능해요. 뭐, 이런 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여기서 썼기 때문에. 이 변수를 B로 썼기 때문에 이 변수는 쓸 수가 없습니다. 여기 쓰지 않았다면 쓸 수 있는 거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네이밍 룰로 포인터 변수는 앞에다 P를 써줌으로써, P로 시작함으로써 은근히 이것이 포인터 변수라는 것을 암시하도록 해주는 것이 정확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PA, PC, 네, PC도 이렇게 n% PC, 네, C 이렇게 선언해 주고 그 다음에 PA, PB, PC를 출력해 보면 아까처럼 똑같은 효과를 보일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한번 또 컴퓨터 F5 보면 네, 역시 잘 실행이 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죠. 그런데요, 이제 더 여러분을 헷갈리게 만들겠습니다. 실제로요,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샥 이렇게 해서 여기를 D로 바꾸고요. 네, 이제부터 여러분을 헷갈리게 하겠습니다. PA에 스타를 붙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하는 겁니다. 네, 점점 어려워지고 있죠. 네, 그쵸. 그러면 이것은 네, 포인터 변수 앞에 스타를 붙이면 네, 그 포인터가 가리키는 변수로 변하는 겁니다. 변수로. 네. 그쵸. 네? 그럴까요? 일단 해보고 하죠. 그러면 여기 변수로 잡는 순간 이 순간에 이게 뭐가 된다고요? PA는 A의 주소를 받아온 거니까 얘가 A를 바뀐다는 거예요. 놀랍죠? 얘는 B로 바뀌고, 그쵸? 얘는 C로 바뀌고, 그렇게 바뀐다는 거예요.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F5. 뭐 맛을 부리는 것 같아도, 네. 그렇죠. 1, 2, 3. 이렇게 바뀌죠. 자,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거를 알면 우리는 오늘 공부를 다 한 거예요. 자,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여기를 컨트롤 C 해서, 네, 그쵸. 여기다 놓고, 여기다 다 n%를 붙이겠어요. n%, 네, n%, 네, n% 붙이고요. 순서를 일부러, 그 다음에 여기를 또 싹 컨트롤 X로 해서, 네, 이렇게 붙였어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떤 값들이 출력될까요? 이거를 다 여러분이 알아맞힐 수 있다면 오늘 공부는 끝난 겁니다. 자, A, B, C는요. 네, 1, 2, 3으로 초기화했기 때문에 1, 2, 3이 찍히겠죠?
그다음에 %, %bc는요. 각각의 주소값들이 찍히겠죠. 그건 뭐가 뭘지 몰라요. 시스템이 할당한 거니까. 그다음에 스타 PA, 스타 PB, 스타 PC는요. PA는 A의 주소, PB는 B의 주소, PC는 C의 주소인데 그것이 가리키는 변수로 변환된다니까 또 얘네들은 뭐예요? 다 A, B, C가 되겠죠. 그러니까 1, 2, 3이 출력될 겁니다. PA, PB, PC는요. 다시 그것들의 포인터 값들을 출력하라고 그랬으니까 포인트는 뭐예요? %A, %B, %C로 다 초기화된 거니까 당연히 요거랑 되겠죠. 따라서 1, 2, 3 주소들, 1, 2, 3 주소들이 출력될 것입니다. 확인해 볼까요? 네. 이거를 다 이해했다면 오늘 공부는 다 완벽하게 끝난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네. 네, 거짓말 없이 이렇게 출력이 됐나요? 이상하죠? PA, PB, PB. 왜 틀렸을까요? 요거 때문에 틀렸죠? 네. 아, 네. 틀렸습니다. 여기가 퍼센트 P로 다 바뀌었죠. 사실은 뭐 주소값을 10진수로 표현한 거니까 주소값을 B로 표현해도 주소값을 만약 10진수로 보겠다 그러면 뭐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주소값은 16진수를 보는 게 컴퓨터 업계에서의 관습이니까 네, 이렇게 해주면 뭐가 또 틀렸네. 이거는 에러가 나겠네. 네, 여기 퍼센트 P가 받았습니다. 다시 컨트롤 끝. Y. 에러는 안 나지만 P를 찍겠죠. 네. 그래서 네, 완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그쵸. 1, 2, 3 주소 3개, 1, 2, 3 주소 3개. 주소는 다 일치하고 값도 일치하고. 재밌죠? 저만 재밌나요? 네, ABC, N%ABC, 스타 PABC, 그다음 PAPBC 다 같은 얘기입니다. 이것만 이해하면 여러분 변수, 그다음에 주소 연산을 이용해서 주소 계산하기, 그다음에 스타를 이용해서 포인터를 선언하기, 그다음에 포인터를 출력하기, 포인터에 스타를 붙이면 선언할 때는 네 마치 포인터로 선언하는 방식으로 쓰지만 변수로도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겁니다. 네, 이게 정리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변수를 선언할 수 있다면 이런 게 가능할까요? 마지막으로 하는 거 더 여러분 헷갈리게 하겠습니다. 스타 P 이런 식으로 가능할까요? 4, 네. 스타 PB는 여러분 사실은 이게 잘 안 쓰는 건데요. 제 줄수를 늘리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가능합니다. 콤마 쓰기 이거 잘 안 써요. 하지 말라고 하는 건데 줄수를 줄이기 위해서 콤마를 써도 사실은 됩니다. 네, 근데 이거 잘 안 쓰지 말라는 건데 그래서 쓸까요? 네, 한 줄로 줄이기 위해서 그리고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네? 그쵸. 어떤 일이 발생했습니까? PA는 4, 5, 6이 주시는 게 맞는데 ABC도 4, 5, 6으로 바뀌었죠. 놀랍죠? 왜요? 실은 이걸 통해서 A와 스타 PA는 동일한 겁니다. 왜요? 자, A의 주소는 %A고 %A를 포인터로 선언했고요. 포인터로 선언한 거에 주소지에다가 4를 넣었기 때문에 네, 이게 PA가 또 다른 변수가 아니라 그냥 A라는 변수의 표현 방법만 다른 거죠. A와 스타 PA는 메모리 공간도 같고 주소지도 같기 때문에 이것은 동일한 주소가 됩니다. 이 사실을 이용해서 우리가 함수를 넘길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다음 시간에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여러분들이 이제 아마 머릿속에는 복잡해지고 막 아직도 이 개념이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안 다치고 갑시다.